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 사회복지학과의 신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알바생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바생도 사회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알바몬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금 그 화면을 두 개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알파 경험담에서 알바하는데 세금이 적은 3.3%를 떼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도 생각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나? 이런 이제 질문을 조금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첫째 글을 보시면은 3.3%가 뭔지 압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에 대해서 미리 소득세를 떼는 것으로 전 둘 다 해본 입장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알바는 3.3%를 떼는 게 맞습니다. 낫습니다. 이런 이제 댓글을 좀 단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댓글을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를 생각하면 4대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세요. 필수입니다. 집안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포함시키세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3.3%를 떼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뭔가 등록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선택권으로 조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알바생도 4대 사회보험을 들어야 하나? 질문에서는 사회보험을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답을 본다라고 하면은 4대 사회보험은 내가 들고 싶다고 해서 들고 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4대 보험을 내는 금액이 아깝다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마치 4대 보험을 내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드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4대 보험은 우리나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은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또한 4대 사회보험은 두 번째 땡을 보시면 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소득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양한 복지제도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이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보험은 가입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고 가입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세 번째 땡을 보시면은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실업급여, 그 다음에 육아휴직 및 육아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행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알바가 아닌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들 아니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랬을 때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었나 안 되어 있었나 라고 하는 걸로 나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가늠이 될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 주요한 근로자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4대 사회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되는 의무 가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4대 사회보험을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까지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5가지의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바생들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인가?
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개혁을 한 근로 형태가 직장인이든 인턴이든 알바생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형태와도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관계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따라서 예외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바 시간에 따라서 단시간 근로, 초단시간 근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단시간 근로는 주당 이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래서 저희가 주 5일 근무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요거에 채 미치지 못하는 시간을 근로하는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다 그러면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해서 이것도 주 5일 근무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한 3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서 요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거에 예외 사항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 산재보험, 고용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60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을 해서 사실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또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중에서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되지만 3개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내가 알바 계약을 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것이 또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여기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1대1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주 부담과 근로자 부담이 약간 보험료율은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1대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자도 부담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사업주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과 사업자 부담이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바도 사업장에 근로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렇게 1대1로 부담해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업주 부담과 근로자 부담이 반씩 들어가는 이런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역가입자라고 해서 100%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건강보험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근로 형태의 내가 알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쨌든 4대 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이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요. 사회복지학과하고 사회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사회보험은 관리 운영하는 기관을 따로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이 공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다음에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사회보험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직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NCS와 같은 이제 별도의 시험을 봐서 이런 공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아니면은 어떤 직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내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사회보험에 누구나가 어느 국민이라든지 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이런 기관을 내가 취업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사회복지학과의 어떤 메리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건양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라고 했는데요. 저희 건양대 사회복지학과의 특성을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리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가진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공단, 관리 운영하는 공단에 취업하는 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NCS 시험 같은 것들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거에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들이 이제 가산점으로 부여가 되게 되는데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는 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땡을 보시면은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 취득을 위한 스터디를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조사 분석사가 공단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이런 이제 공공 영역에서 취업하는 데에 가산점이 붙는 그런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사회복지학과에 오게 되면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고 시험을 보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내가 공단으로 취업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만 학교를 다니는 중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공단에 취업하는 데도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고 조금 더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바생과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이제 공공 영역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건양대 사회복지학과 저희 학과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관심 가지고 건양대 사회복지학과의 홈페이지도 한번 와 보시고 또 인스타라든지 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좀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